추석 가족 모임에서 비롯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어린이집 연쇄 감염으로 이어졌습니다. 대전시가 브리핑을 통해 확진자 감염 경로와 추가 관련 소식을 전했는데요. 영상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최근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가족 간 집단 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되고 또 이들이 다니는 직장 또 시설 등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추석 이후로 지금까지 총 38명이 우리 대전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특히 어젯밤 어린이집에서의 집단 감염으로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걱정을 끼쳐드리게 되어서 이유를 불문하고 송구하고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방역당국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현장에서의 개인별, 시설별 방역 수칙을 준수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제 그간의 경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석 이후에 우리 지역에서는 가족 간의 모임을 통해 가지고 크게 2건의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경북 예천의 벌초와 관련해서 370번 확진자의 가족들이 감염된 사례가 있었고 또 이들과 접촉한 366번, 그다음에 365번, 7번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366번과 70번에 누가 먼저 감염되는지 아직 저희가 밝히지 못했지만은 그와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서 18명이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366, 370번과 관련된 양상은 지금 안정화되었다고 보입니다. 두 번째로 10월 10일 날 토요일 날 밤에 384번과 385번이 확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역당국에서는 기존의 370번이나 66번에 대한 연결고리도 없었고 또 2번이 이제 비슷한 시간에 나와가지고 처음에는 큰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보았는데 역학조사 과정에서 이분들에 대한 관련성이 파악되었습니다. 제가 그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4번의 자녀와 385번의 손녀, 어제 확진된 389번입니다. 손녀가 유성의 모 병원에서 같은 시간대에 수액 주사를 맞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수액 주사 당시에는 384번의 배우자, 자녀 이렇게 셋이 있었고 389번과 389번의 엄마겠죠. 이렇게 2분이 총 5명이 그 수액실에 있었고 수액 주사를 맞은 시간은 그 병원 외래실에 있어 딱 2시간 정도로 저희가 10월 6일 날 이렇게 접촉한 걸로 저희가 파악해서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는 384번은 그 자리에서 감염이 되었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나머지가 이제 385번의 가족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384번의 접촉자들을 저희가 검사를 했습니다. 가족이 9명 있었는데 7명은 음성이 나왔고 2명은 오늘 검사 예정이고요. 직장도 12명이 있었는데 11명은 음성이 나왔고 1명은 타 지역이라 아마 오늘 정도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384번과 관련된 것은 일단 일단락이 되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385번과 관련됩니다. 어제 발생한 386번부터 391번까지는 385의 가족들입니다. 86번은 385번의 배우자가 되겠고 87번은 385번의 큰딸, 그 다음에 88번은 사위가 됐죠. 배우자니까요. 사위, 그 다음에 자녀 389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90번과 91번은 둘째 자녀의 부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후 늦게 저녁 때쯤에 이렇게 6명이 이제 확진이 되었었고 저희가 그와 관련해서 어제 밤에 389번이 어린이집 원생이기 때문에 그 어린이집에 긴급하게 연락을 해서 유성구 보건소와 같이
그 원생들에 대해서 어제 밤에 검사를 했습니다. 총 18명이 검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원아가 12명, 그리고 교직원이 6분 해서 총 18명이 검사를 했고, 그 검사 결과 어제 밤 늦게 나온 것이 7명이 나왔습니다. 원아가 3명, 그 교직원이 4명 해서 7명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제가 좀 뒤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5번에 이제 배우자는 385번 같으니까 일단 제외하고, 385번의 큰딸로서 모 초등학교의 전담교사로 이렇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 학교는 9월 25, 26까지는 등교 수업을 했지만은 추석 연휴에 10월 5일과 6일은 학생들은 원격 수업을 해서 학교에 등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387번 분께서 원격 수업을 위해서 그날 학교로 간 걸로 확인이 되었고, 그래서 현재 저희 역학조사관하고 지원단이 현장에서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388번, 아까 말씀드린 387번의 배우자인데, 이분은 타 지역 전주의 모 교회, 저희가 알아보기에는 좀 작은 교회 같습니다. 개척교회인데 그 교회 목사님으로 계신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해당 자치단체에 통보를 해서 그 자치단체에서 조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89번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87, 88의 자녀분이고 385의 손주분인데, 그 어린이집 원생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린이집에서는 어젯밤에 저희가 긴급하게 검사를 해가지고 7명이 확진되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390번은 작은 딸인데, 둘째 딸인데, 그 유치원에서 우리가 파견교사 형태로 근무를 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긴급하게 아침 9시 반부터 현장에서 전체적으로 113명이 대상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역학조사팀하고 같이 보건소하고 부득이하게 처음에는 저희가 보건소에서 검사받게 하려는데 인원수를 파악해 보니까 좀 많아가지고 현장에서 지금 검사 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원아가 99명, 그리고 교직원이 14명에서 113명이 되겠습니다. 391번은 385번의 사위이고 390번의 배우자이신데, 현재 대전 지역에 있는 모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현재 저희가 조사 중에 있습니다. 어제 오후 늦게 나오다 보니까 조사에 한계가 있어가지고 지금 오늘 아침부터 저희 역학조사반들하고 현장팀이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집에서는 총 14명의 어린이가 있었습니다. 14분이 있었는데 이게 가정 어린이집입니다. 그래서 확진자 389번을 제외하고 13명이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어제 12명이 받아가지고 그중에 3명이 양성이 나왔고, 1명은 부모님과 같이 타 지에 여행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 지역에서 검사를 받은 걸로 저희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 보면은 이 389번에가 같은 그 2세 미만 0세 2세죠. 거기에 그 같은 반 어린이들이 있는데 같은 반 애들이 3명이 있었어요. 그 3명이 있는데 확진자 389번 빼고 2명이 393, 394가 확진이 되었고, 그 담임교사 1명도 같이 양성 확진이 되었습니다. 또 한 어린이는 옆에 다른 반이더라고요. 다른 반 어린이도 감염이 됐고, 그 다음에 그 어린이집에서 근무하시는 직원 1분하고 원장 이렇게 해서 7명이 이제 감염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어린이집에 대한 방역 수칙과 관련되어 있는데, 어린이집의 종사자들은 그 마스크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마스크를 물론 이제 발열 체크하겠지만요, 마스크를 쓰게 되어 있고, 어린이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습니다. 특히 질병관리청에서는 24개월 미만 어린이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할 적에 건강에 우려가 있다 해서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어리다 보니까요. 그래서 그 집에 있는 어제 확진된 애기들은 대부분들이 24개월 미만 된 애기 때문에 마스크는 수업 중에 보육 중에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종사자들은 마스크를 착용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감염 경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월 10일 날 발생한 384번과 85번과 관련해서 384번은 저희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10월 6일 날 모 병원에서 감염된 걸로 추정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385번과 관련해서는 385번이 어제 나오신 386번부터 391번까지 10월 3일 날 자택에서 점심 식사와 저녁 때 식당에서 이렇게 식사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 자택에서 식사할 적에는 한 명이 빠져 있는데 저녁 때는 또 한 명 더 껴가지고 같은 날 식사한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 여러 가지 정황이나 수치를 놓고 봤을 적에는 385번의 자녀들 두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큰딸 가족이 있고 둘째 딸 가족이 있는데 그거 약간은 구분을 되어서 설명드릴 필요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둘째 딸 쪽에 있는 사람들은 10월 3일 날 식사를 하면 접촉이 돼가지고 확진이 된 걸로 보이고, 또 증상 발현일도 그 친구들이 좀 늦습니다. 둘째 딸 가족들이요. 다만 첫 번째 딸 가족은 애가 어리다 보니까 어린이집이니까 아마 그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애를 이렇게 자주 만나고 돌보고 그런 상황을 놓고 봤을 적에 우선적으로 증상 발현이나 놓고 봤을 적에 그 할아버지 할머니 그다음에 이제 그 큰딸 가족들이 먼저 감염이 되었지 않나 이렇게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그 어린이집 증상을 놓고 보면은 어제 저희가 오늘 아침에 보내드렸지만은 대부분들이 애기들은 10월 9일 날 약간의 증상이 있었고요. 대부분들이.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은 무증상도 계시고 10월 8일 뭐 이렇게 증상이 있는데, 대부분들이 그러니까 10월 8일 이후에 증상이 나타난 걸로 봐서는 389번 확진된 아기가 10월 6일 날 5일하고 10월 6일 날 오전까지 등원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어린이집에서 5일과 6일 사이에 감염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증상 발현놓고 봤을 적에는요. 또 저희가 검사해서 CT값을 놓고 볼 적에도 가족들 그 둘째 딸 가족하고 어린이집에 있는 그 원생들하고 그 보면은 초기라고 보입니다. 초기를 보니까 10월 5일과 6일 사이에 감염되지 않았나라고 추정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조심스럽게 좀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단정 지을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추정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개연성이 다른 거에 비해서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지 그것이 실질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다시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385번 그 가족들이 먼저 감염이 되었고, 그래서 둘째 딸 가족, 그 다음에 어린이집까지 이렇게 확산이 되었지 않았나 이렇게 보입니다.